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들기 전 10분이 나의 내일을 결정한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삼성경제연구소, 되게 유명하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필독서로 지정된 그런 책들, 굉장히 많은 책들, 총 몇 권인지 모르겠지만 몇십 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요약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런 교육 자료로 활용했던 그런 책들을 우리가 이 한 권으로 엿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래서 아끼느라고 쪼개가지고 리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건 이야기라는 책이 있대요. 전 이 책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켄 블랜차드, 동기부여 전문가. 이 켄 블랜차드 책이 뭐가 있었지? 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 되게 유명한 작가죠. 이분이 멀리건이 뭐냐면, 골프를 칠 때 최초의 티샷이 잘못됐을 때 벌 없이 다시 한번 치게 하는 것을 멀리건이라고 한대요. 참고로 저는 골프를 안 치니까 좀 이게 뭐지? 라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책의 이제 주인공은 특히 자존심이 이제 허락하지 않아서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최초의 티샷이 이제 잘못되면은 자꾸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남들보다 졌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게임을 못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뭔가 잘못했어. 출발이 늦었어. 스타트가 늦었어. 나는 끝났어. 잘 안 될 거야. 첫 플레이도 엉망이었으니까 끝까지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가짐 때문에 되게 어렵게 되죠. 저 골프를 흔히 마인드 게임이라고 많이 부른대요. 안 쳐봐서 모르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인생을 바꾼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용어를 쓰면 된다고요. 용어를 보면 된대요. 쓰지 말아야 할 단어를 알람 시계로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밑으로 확 거버렸어요. 아니, 알람 시계 우리가 맨날 쓰는 말인데 왜 쓰지 말래? 알람이라는 말에는 위험하다, 경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대요. 좀 쌀벌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대신에 기회를 주는 시계,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후회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 안에는 이런 게 있대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 잘못됐어. 대학 한 번밖에 기회가 없었는데 대학 잘못 나왔어. 결혼을 잘못했어. 이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샷이 잘못되었다면 다음번 샷을 잘 치면 된다. 그것도 잘못되면 그 다음 샷을 잘하면 된다. 멀리건을 사용해서 인생을 즐겨라 라고 합니다. 멀리건의 게임보다는 우리 삶의 게임 룰을 내가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초밥왕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초밥왕. 성공한 사람 중에 손끝으로 세상과 소통한다라는 사람인데요. 권투 선수였다가 요리사로 변신하게 된 안효주 사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은요, 경험이 많은 요리사는 초밥 나무통에서 밥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밥이 되게 됐는지 질게 됐는지 적절한지를 안다고 합니다. 라고 해요. 말도 안 되죠.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감각은 기특하고 놀라운 데가 있어서 하나에 집중하며 무서우리만치 발달하게 됩니다. 신라호텔에서 3년간 밥 짓는 게 주 업무였대요. 와, 진짜. 그래서 고수들을 보면요, 자기 직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 자부심, 끊임없는 노력,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골목식당이란 프로그램을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딱 보면 나오죠. 저 사람은 음식점을 하는데 대충대충 하는구나. 와, 저 사람은 음식에 대한 애정이 있고 고객에 대한 사랑이 있구나. 어떤 사람은 단골이 뭐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지도 다 꿰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음식 식재료도 똑바로 관리를 못해서 막 오래된 재료로 음식을 하고 싼 재료만 쓰고 막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것들 많이 보죠. 그래서 자기 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면 내가 어떤 것에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3년간 밥만 지을 정도로 밥에 대한 고수.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주부들은 어떤 분야에 고수가 되기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밥을 벌써 10몇 년째 밥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밥을 할 때도 정성 들여서 하는 거죠. 내가 무슨 과학자가 된 것처럼 막 계량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러면 우리도 요리사 많지 잘할 수 있는 매일매일 밥하니까 그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스테르가요 백신을 발견할 때 우연히 됐대요.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실수로 닭 콜레라 배양균을 그대로 두고 갔다고 합니다. 연구실에 돌아오고 그 배양균을 닭에게 주사했는데 테스트를 해본 거죠. 닭은 예상과 달리 죽지 않고 조금 앓더니 금세 건강을 되찾았다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대요. 어느 순간에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해결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인생에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노력해서 이거를 해봐야지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엉뚱한 일로 해결이 딱 되는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법칙이 저의 생활 신조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양질 전환입니다. 양질 전환의 원리는요, 일정한 양이 되어야 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피카소는 2만 점의 그림을 그렸고요. 아인슈타인은 240편의 논문을 썼으며 바흐는 매주 한 편씩 칸타타를 작곡했고 에디슨은 무려 1039건의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거장들은 좋은 작품 못지않게 형편없는 작품도 많이 만들었어요. 아이디어의 양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 질이 높아집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난 노력했는데 뭔가 잘 안 됐어요. 나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요 라고 속상한 분이 계시다면 나는 얼마나 피카소처럼 2만 점의 그림을 그려봤는지 아인슈타인처럼 논문을 2편도 아니고 240편을 써봤는지 에디슨은 1000건이 넘는 특허를 신청했대요. 그럼 우리가 더 많은 양을 해봐야 돼요. 천재는 그냥 타고나게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자, 늘 호기심을 갖고 많이 돌아다니라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다른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 문제의식을 갖고 사물을 보는 것,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 가끔 자신의 분야와 단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별표할게요. 내가 원래 하던 것과 단절하는 게 필요하대요. 인간관계도 원래 놀던 사람, 원래 술 먹던 사람, 오래전에 알던 동창이랑 끊어보고 새로운 사람 만나보고 새로운 이야기 들어보고 새롭게 공부해보는 거 중요하겠죠. 전공했던 거 놔버리고 새로운 거 제로부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또 창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어떤 분은요, 이분이 인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이래요. 이분은 리더인데도 정말 직원들에게 편안하게 대해준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에 입력되어 있는 지인들에게 두어 달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라고 한대요. 너무 따뜻하고 스윗하죠. 얼마나 좋을까. 그죠? 다가가는 리더십,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소통의 리더십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요즘 막 소리 지르고 욕하면서 리더십을 하면은 싫어하죠. 왕따 당하죠. GE코리아의 이채욱 회장도 이런 것을 잘 실천한 주인공입니다. 그가 쓴 100만 불짜리 열정이라는 책에서는요, 미래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열정이라고 합니다. 100만 불짜리 열정이란 어떤 것일까요? 리더는요, 타인에게 열정을 불어넣는 사람이래요. 저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승님을 만나면은 제가 막 기를 받아요. 기를 받아서 열정이 막 넘쳐서 집에 오면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열정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사람. 내가 뭔가 행동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채워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막 기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막 못하게 하고 더 열심히 하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열정이 쭉 빠져버리죠. 자,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요, 다음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저는요, 저를 위해 일합니다. 예. 불쌍한 사람을 위하거나 세상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저는 지구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 일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위해 일합니다. 나를 위해 일한다를 찾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예전에는 뭐 국가를 위해 살아야 되고 지구를 위해 살아야 되고 가족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삽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라는 것에는 뭐 가족이나 인류애 같은 것도 물론 들어갈 수 있겠죠. 예. 나도 좋고 가족도 좋고 나도 좋고 지구도 좋고 나도 좋고 타인도 좋고 나도 좋고 우주도 좋은 일을 생각해냅니다. 내 직업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게 제 직업이 도와줬고요.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거, 나 저거 꼭 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던 것들을 하는데 제 직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질문을 나한테 계속 던져보라는 거예요.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일을 망친다고 합니다. 책임감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책임감이 너무 많은 어떤 사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골수까지 박힌 분이라 집안 대소사 일일이 간섭하고 직접 결정하고 집안 행사를 할지 어디서 할지 어떤 사람 초대할지 누굴 초대하지 말지 누구네 결혼식에 축의금을 얼마를 낼지 자식의 운명이 달린 전공 문제도 아버지가 결정한대요. 심지어 어머니의 머리 모양까지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미용실에 간다고 합니다. 엄마이가 네. 자, 가족 모두가 너무 힘들었대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놈의 집안에서는 내가 아니면 될 일이 없다니까? 똑바로 하는 게 없어. 이러고 있고요. 식구들은 식구대로 불만을 갖습니다. 내가 말해봐야 들어주는 사람 없잖아. 나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하는데 나까지 나설 일이 뭐가 있겠어. 결정된 거 그냥 하면 되지 뭐. 과도한 책임감이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이 나약해집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책임감 중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조직의 도전 정신을 없애고 팀원을 무능하게 만든다. 엄마가 가정에서 너무 책임감이 강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육아도 하고 뭐 애들 교육도 하고 막 그러면 엄마 혼자 뼈 빠집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좀 내려놓고 배우자에게도 책임제를 좀 주세요. 이건 너 담당이야. 무조건 네가 해. 저는 이제 우리 황제님에게 주고 있는 게 썸네일 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편집을 조금씩 가르치고 있고 제가 이제 편집을 안 하니까 그리고 세금 내는 것도 무조건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계좌 OTP 같은 거 가지고 하는 것들도 저는 워낙에 이동이 많고 하니까 그렇게 점점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정 내에서나 회사에서나 역할이 되게 필요하죠. 이런 역할에 대해서는 리더십 파이프라인이라는 좋은 책이 있대요. 제가 이 책을 구입하고 싶어서 별표 쳤어요. 제가 파이프라인에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바탕으로 이 한근태 저자님이 팀장이나 임원의 승진 교육을 많이 한대요. 기업들은 결제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파이프라인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리더의 역할은 그거잖아. 잘 지시하고 잘 해내고. 요걸 한번 제가 다음에 읽어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통해서 다른 좋은 책을 소개받아요. 제가 한근태 작가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이 책을 한 권 보는 게 훅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많죠. 우리 사냥의 법칙에 대해서 나와 있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돈 벌고 성공하고 하는 게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냥, 생존의 법칙 중에 하나가 목표 설정이래요. 열심히 살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해요. 저도 목표 없이 살 때는 인생이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어진 대로 닥치는 거죠. 그래서 막 나쁜 일도 생기고 막 망하고 이게 목표가 없으니까 막 그냥 오는 대로 내 삶에 더 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자, 목표가 있어야 집중할 수 있대요. 가난한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살고요. 월급쟁이는 그달 벌어 그달 살고요. 부자들은 크게 하나 터뜨려서 1년을 먹을 거리 확보한대요. 이제는 여러분 부자들이 1년 먹거리가 아니야. 1년에 10년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 같아요. 진짜.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먹이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해요. 먹이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사냥을 할 때 토끼를 잡겠어, 호랑이를 잡겠어, 낙타를 잡겠어, 뱀을 잡겠어 라고 결정하는 거죠. 대학 졸업생 중에 글로 구체적인 비전을 쓴 3%가 나머지 97% 졸업생보다 평균 10배가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적은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적는 것에 대한 이거를 100% 신뢰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계속 적어보세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적으셔야 돼요. 이런 책에 적으시면 안 돼요. 따로 종이를 마련해 놓고 적어야 돼요. 저는 제 주변에 항상 펜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펜이 엄청 많아서 펜 되게 많죠. 이것도 있고 막 만년필도 요즘 막 사가지고 만년필은 가방 속에 있어요. 예쁜 펜들,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펜들을 막 해서 굉장히 많이 메모합니다. 메모가 전부예요. 네. 적으면 내 꿈이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자, 절제. 지도자의 덕목으로 지혜, 정의감, 강인함, 절제력이 있는데 절제는 이런 거래요. 마냥 참는 게 아니다. 이것 역시 힘을 축적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연의 사냥꾼은 진실의 순간 앞에서 잠시 정지합니다. 100m 육상 선수도 달리기 전에 멈춥니다. 몸을 최대한 오그립니다.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멈춤은 한가로움이 아닙니다. 순간의 절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여유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부자들에게는 일하는 시간이고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힘을 축적하는 것, 잠을 많이 자는 것, 혹은 책을 쓰기 위해 책을 많이 보는 것,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에 관련된 책을 많이 보는 것, 이런 것도 힘을 축적하는 거죠. 막 바깥에 나대고 돌아다녀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나대지 말고 나가지 말고 가만히 집에 앉아서 웅크리고 있는 거 중요해요.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저는 절제도 잘하고 나대는 것도 잘하고. 록포트는요, 록포트 걷기 재단을 설립했고요. 록포트 체력 테스트, 걷기 다이어트를 개발해서 미국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었대요. 에이본은요, 되게 유명한 회사죠. 유방암 퇴치 운동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 이렇게 핑크 리본 같은 것들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한 10몇 년 전에 제가 봤었어요. 렌즈크래프트라는 회사는 시력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대요. 단순한 브랜드 홍보를 넘어서 가치 있는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좋은 기업이 되려면 이런 것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토너먼트 이론의 주창자 에드레이지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의 임금은 사장에게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기보다는 부사장에게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한다라고요. 너무 빵 터졌어요. 자, 사장 월급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사장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아니래요. 부사장의 동기래요. 부사장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저만큼 벌 수 있어 라는 게 동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자, 우리에게도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하세요. 뭐 내가 1년에 얼마를 모으면 나에게 뭐를 선물할 거야. 이런 게 동기예요. 너무 좋겠죠. 내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면 앞으로 얼마를 벌 수 있겠지? 라고 기대하는 것도 동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더 많이 기대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잠들기 전 10분으로 가슴 벅찬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요.
자기 전에 어떤 기분으로 잠드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재밌게 읽은 책. 잠들기 전 10분이 나의 내일을 결정한다.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